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든든하게 채워드리는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내일 나의 종목은 진행의 손자입니다. 네, 바둑에 있어서는 복기가 중요합니다. 어떤 수가 승패를 갈랐는지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도 꼼꼼한 진단이 필요하시다면 이번 1시간 동안 마련된 종목 상담 시간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까지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전화 주시면 보다 더 상세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이나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들어오셔서요. 채팅창으로도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종목 상담 접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상담을 도와주실 파트너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임상현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과 인사 나눠주시죠. 예, 자, 금요일이면은 항시 제가 자리가 좀 불안합니다.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하락을 한 가운데 또 금요일을 맞고 또 이번 한 3주 연속 그런 것 같아서 상당히 마음이 무겁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거래일 투매가 완성이 되고 9월 말 10초의 어떤 변동성들이 나와줄 확률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상방 변동성이죠. 제가 이제 3개월 전에 6월 말 7월 초에 그 변곡점 가능성들이 있었는데 약간 2, 3일의 시차를 두고 사실은 이제 적중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3개월 후에 3개월의 어떤 그 저점이 낮아지는 바닥이지만은 쌍바닥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달에서 한 달 반, 약간 길면 2달이고요. 한두 달 오르다가 다시 한번 조정을 보이는 전체 쓰리바닥이 완성이 되는 어떤 흐름들이 나와줄 확률이 많기 때문에 큰 나름대로의 어떤 큰 반등장이 나와줄 걸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좀 한번 10월에는 힘차게 또 복구 또 수익률에서 한번 최선을 좀 다하는 시간 또 장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또 다가오는 10월에는 내가 가진 종목에 대해서 탄탄한 대응 전략 필요하신 분들 오늘 종목 상담 바로 접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화면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만나보시죠.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합니다. 상담 접수 시에 수집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니까 안심하셔도 되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종목 상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유일 로보틱스 문자로 보내주셨고요. 25,7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 가지고 있다고 하시네요. K스마트 공장 관련주죠. 보니까 이제 외국인 기관이 이거를 연속해서 쌍끌이 매수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2%대 내리면서 오늘은 24,250원에 종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수가 보니까 또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주가 흐름 어떻게 이어질지 바로 진단 받아보겠습니다. 네, 파트너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로봇 관련주는 최근까지 가장 버텨주다가 막판에 이제 무너지는 최근 1, 2주 무너지는 약간 아쉬운 종목이 좀 해당이 되는데요. 네. 유일 로보틱스는 보통 로봇 하면은 무조건 이제 약간 휴머노이드 형
일반성으로 좀 생각하는데 뭐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또 일반 뭐 사족보행 또는 이동식 로봇 이런 부분만 또 생각하지 말고요. 일반적으로는 스마트 팩토리, 이제 공장 자동화 여기에서도 모두 쓰이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여기에 유일 로보틱스가 나름대로 이제 특화된 어떤 흐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로봇 업체들이 이제 매출은 그렇게 이제 미미한 어떤 수준에 좀 해당이 되고요. 또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지만 미미하다 할지라도 이제 미래에 대한 성장성, 신규 시장이 열린다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굉장히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어떤 흐름 때문에 뭐 자이언트 스텝, 뭐 전혀 매출이 안 나온 또는 영화 제작사 이게 뭐 8배, 뭐 그다음에 뭐 시총 1조, 2조 이렇게 갔던 사례가 있습니다. 시장의 에너지 폭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올해는 나름대로 장이 돌아서면은 로봇 관련된 부분들이 하나의 커다란 이슈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매출액과 연동돼서 가면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좀 있기 때문에 매출하고 이제 어떤 연동이 되는 거 없이 좀 올라가는 부분들이 약간 폭발적으로 올라간 이슈가 메타버스라든가 로봇 이런 이제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됩니다. 물론 2차 전지는 약간 특화된, 다시 말해서 2차 전지는 사실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가운데 고퍼를 안고 올라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유일한 케이스였고요. 그러지 않는 부분에서는 이런 그 시대적 테마, 짧은 테마 말고요. 큰 어떤 시대적 이슈를 가지고 있는 테마가 줄기차게 올라갈 수 있는데 한번 크게 접어지면은 매수 타이밍인데요. 유일 로보틱스의 어떤 흐름들을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뭐 여기서 이제 저점에서 보면은 한 번 상승을 해줬죠. 그리고 보통 주가는 2단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단으로 상승하고 다중 고점을 보이다가 다시 한번 떨어졌는데 보통 어디서 지지를 보이냐면 일단 상승의 층에서 지지를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지지선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바닥을 다지다가 다시 한번 반등, 그 다음에 조정, 재상승 어떤 흐름들이 한번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삼각수렴형의 형태가 만약에 나와준다면은 이런 그 삼각수렴 형태가 진행이 될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삼각수렴형의 상단이 약 32,5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은 25,700원에서 살짝 내려온 가격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가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 저평가냐 고평가냐 이걸 이제 판단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배열의 입장에서 보면은 21선 근처 그다음에 22선 이탈이 되면은 61선 근처가 나름대로 안정한 영역입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안정한 영역에서 약간 물려 있습니다. 물려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한번 반등을 해주고 로봇 관련 테마가 이슈적인 테마이기 때문에 한번 크게 올라갈 확률이 많다. 다만 지금은 저점에서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뭐 바닥을 좀 다지다가 나중에 올라갈 수 있는 여건들은 있을 수는 있지만은 한 번은 좀 약간 뭐 세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한 32,500원, 또 32,000원, 32,000원 잡고 한번 조금 더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 급락시에 매물이 없다는 점에서 반등도 생각보다 탄력 있게 약간 움직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일 로보틱스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말씀해드린 이 32,000원 선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 넘어가 보겠습니다. 위메이드 보내주셨고요. 73,000원에 들어가셨고 비중은 30%라고 하시네요. 네, 위메이드 게임주죠. 그런데 이제 최근 아시아 최대 이 블록체인 행사에도 참가해서 글로벌 블록체인 플랫폼 회사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주가는 최근 이 장세에 따라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제 소폭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45,800원의 거래를 마친 상황인데요. 그래도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은 3거래 연속해서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위메이드에 대해서도 현명한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위메이드 진단 부탁드릴게요, 파트너님. 네, 최근에 그 카카오를 비롯해서 이쪽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현재 빅테크 기업에 있던 성공했는데 성공하는 배경에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IT하고 연동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 중에 낙폭화대에 대한 메리트
이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강한 이제 요소를 좀 가지고 있고요. 또 중동 관련된 뭐 빈산말 관련된 그런 이제 부분에서 새롭게 투자한 분야가 게임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해서 게임 관련된 부분들이 넵튠을 비롯해서 이제 급등하는 오늘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새로운 어떤 그 하나의 어떤 수급 모멘텀이 좀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드는데 위메이드는 알다시피 이제 코인 발행으로 유명한 그런 업체에 좀 해당이 되죠. 근데 한번 이제 차트적으로 보면은 고점에서 보면은 이제 24만 원이죠. 24만 원에서 반토막이면은 12만 원, 12만 원에서 반토막이면은 현재 6만 원이죠. 6만 원에서 다시 한번 추가로 하락을 했습니다. 반토막이면 약간 3만 원까지 가야 되는데 3만 원까지 가지 않고 그 중심에서 반등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 6분의 1 토막 이렇게 나수가 8분의 1까지 아닌 그런 부분에서 약간 걸려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이 약간의 이제 진바닥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세부적으로 한번 보면은 매수가가 7만 3천 원인데 30%입니다. 근데 30%가 넘어가면 물타기는 저는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위주이기 때문에 물타기도 약간 힘든 부분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넥라인점에서 7만 6천 원, 이게 7만 6천 원에서 거의 굉장히 많이 좀 빠진 부분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약 그 38%가 하나의 넥라인점인데 여기까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추세선을 그어보면은 현재 장이 이제 반전을 했을 때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 한번 그어보면 대략적으로 한 6만 6천 원 정도 잡힙니다. 6만 6천 원 정도 잡히고요. 저점에서 보면은 약 60% 정도 되겠네요. 60% 정도 되기 때문에 당장 간다는 것은 아니라 한 달 내지 두 달 뭐 이렇게 시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한 6만 원 정도를 보시고 6만 원 정도가 오면은 약 50% 가격입니다. 지금 가격선에 50% 가격에 어떤 그 반등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전체 이 6분의 1 토막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약간 세게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지금 한 6만 원 손 보고 약간 접근을 좀 기다렸다가 현재 매도를 좀 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6만 원 근접 마디매매 매도 완점. 그다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카카오 반등이나 IT 반등.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빈산말 관련 그런 투자의 부분들이 이제 게임까지 확대되는 그런 모멘텀까지 좀 갖출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위마이드도 진단을 도와주셨습니다. 이 6만 원 선 반등 구간을 짚어주셨으니까 잘 참고하시면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네, 목소리 너무 좋으시네요. 오늘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엘코 플라스틱이요. 에코 플라스틱 종목이시고요. 네, 얼마에 4,060원에 10%예요. 네, 에코 플라스틱 네. 4,060원의 비중이 10%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현대차 이제 미국 공장 신설 소식이 9월 19일에 들리면서 네. 9월 19일에는 이제 4,435원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했었는데 네. 지금 매수가를 보니까 들어가신 지 한 어느 정도 되신 걸까요? 한 열흘이 넘게 됐어요. 열흘 넘게 일주일 가지고 됐어요. 오셨고. 예, 근데 이제 최근 좀 장세가 부진하다 보니까 같이 미끄러져 내린 것 같거든요. 네. 네, 오늘도 5% 넘게 낙폭 키우면서 3,200원 선까지 내린 상황입니다. 조금 네.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봐드릴까요? 이걸 계속 들고 가서 목표가를 얼마를 보고 들고 가야 되는지요. 좀 손절을 해야 되는지. 네, 그게 알겠습니다. 걱정스러워서 전화 드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네. 어떻게 또 주가 흐름 이어지게 될지 또 수익을 네. 꼭 보실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에코 네. 플라스틱 진단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네, 파트너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동차 부품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차량 경량화로 유명한 어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매출도 한 1조 이상 충분히 나와주는 뭐 기업에 좀 해당이 되죠. 근데 보통 이제 매출도 없이 보통 매출이 뭐 100억, 200억짜리도 있고요. 뭐 2, 300억짜리도 있는데 뭐 이런 회사가 뭐 2천억, 3천억 이렇게 가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근데 에코 플라스틱에 비하면은 너무 에코 플라스틱이 억울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PBI 1도 안 되고요. 그런 부분에 저평가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번 이슈를 타고 잘 올라갔으나 네. 전체적으로
좀 빠진 부분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기업의 내용이나 여러 가지 거 봤을 때 뭐 네. 잘 사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최근에 장세가 워낙 안 좋은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좀 약간 밀려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고점 네. 근데 이제 매수 타이밍이 좀 약간 이제 불안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고점이잖아요. 그렇죠? 꼭대기 서서.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약간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데 한번 이제 네. 차트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어떤 흐름을 보시면은 이번에 이제 여기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한번 2,000원에서 더블이 되면은 하나의 저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000원이 한번 저항을 얻어맞았죠. 그리고 네. 이제 조정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바닥을 다지다가 두 번째 도전을 하다가 또 얻어맞았습니다. 그러죠? 근데 이게 그러면은 지난번에 이제 바닥까지 왔으니까 이번에도 바닥이 와야지. 이렇게 하면은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도 힘들고 이 이제 에코플라스틱의 장기 성장성도 약간 없어지겠죠. 근데 바닥 거지 않고 좀 더 위에서 멈춰주는 부분들이 생겨난다면은 상승 반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또 대부분 종목이 61선 근처.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지난번에 바닥의 박스권의 층입니다. 여기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이제 반전이 될 수가 있는데 이 고점에서 이제 약간 21선 추세 이탈이 됐기 때문에 네네. 한 네. 번은 못 가고 반등했다가 네. 조정했다가 세 번째 갈 확률이 많습니다. 21선이 되면은 매물이 좀 적기 때문에 쉽게 갈 수가 있지만은 그래서 네. 다시 한번 저는 이제 이 4,000원까지는 또 쉽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근처까지 오면은 좀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 5% 정도를 좀 네. 물타기를 지금 하셨다가 네. 약 그 매수 단가를 평균 단가가 좀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은 한 네. 3,800원 이상 뭐 내려가면은 그때 네. 한 4,000원 가까이 또 3,800원 정도까지를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네. 3,800원 정도의 약간의 소폭 수익이 또 하게끔 설계를 좀 해가지고 한 3,800원, 4,000원 근처에 있으면은 매도를 하신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단가를 얼마에 맞출까요, 대표님? 예, 지금 가격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말에 만약에 미국 시장이 열려서 플러스가 됐다 하면은 내일 뭐 시가로 좀 하셔도 좀 되지 않느냐. 크게 뜨지 않으면. 네. 예. 네. 네. 그렇게 단가 맞출게요,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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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전기차 시대의 또 이 경량화 수혜를 받는 종목이죠. 평균 단가를 낮춰서 대응을 해보자고 하셨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네. 종목 궁금하세요? ICD 네, 얼마에 들어가셨을까요? 9,740원에 네, 20%. 9,740원의 비중 20%시고요. 네네. 네, ICD 오늘 2.47% 내리면서 7,500원에 거래를 네. 마쳤네요. 엄청 손해보고 있어요. 아유, 그러니까요. 좀 많이 답답하실 것 같은데 오늘 전화 잘 주셨습니다. 네. 지금 그래도 디스플레이 투자가 내년에 재개가 되게 된다면 수혜를 가장 크게 받을 종목으로 ICD를 꼽는 증권사의 레포트가 또 어제 나오기도 했는데요. 아, 그랬어요? 네. 아예 먼저 많이 남고 팔고 그거 다 털어놓고 있어요. 아우, 그러셨군요. 그래서 지금 네, 이제 네. 비중 20% 보유하고 계신데 아무쪼록 좀 이 주식 그리고 이 가지고 계신 이 종목의 흐름이 좀 올라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ICD에 네. 대해서 좀 어떻게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는 게 좋을지 제가 빠르게 저희 파트너님께 네. 상담 넘겨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파트너님 부탁드릴게요. 예. 이제 ICD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약간 OLED 이제 장비 이제 생산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데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 장기적으로 이제 지금은 거의 바닥권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이제 보시면은 뭐 최근에 그 장비 매출도 뭐 꾸준하게 좀 있고요. 이제 그런 그 차원에서 보면은 나름대로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는데 또 시총이 한 1,000억대 정도가 됐다는 것은 너무나도 이제 약간 저평가적 영역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또 전체 이제 ICD 관련된 그런 그 부분들을 보시면은 현재 PBR이 1 이하로 이제 내려간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약간 저평가 국면이죠. 그다음에 퍼가 한 4 정도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매출액도 나름대로 좀 계속해서 올해 추정치는
올해보다는 내년 추정치가 확실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는 좀 약간 투자의 관념, 그다음에 내년에는 확실하게 투자 반전이 좀 일어날 수가 있는데, OLED 쪽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자동차 디스플레이도 확장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플립칩 현재 스마트폰에도 화면이 더 광대역으로 커지고 있죠.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XR 기기도 디스플레이도 들어가고 좀 있습니다. XR, AR 기기. 근데 미래 성장성은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서서히 좀 좋아지는 부분들이 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다만 9,700원 정도 되면은 약간 억울한 부분들이 이제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근에 투매를 맞아가지고요. 장기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 그 다음에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 보면은 추세선의 이제 저점, 그러니까 고점은 한번 빼고요.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을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시다시피 저점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 이제 지선으로 좀 보이십니까? 네. 예,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네, 이제 네. 저점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셔야 할 것 같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번 이 급락에 대한 부분들이 쌍봉에서 급락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절반까지 반등을 해주구나, 그러죠? 절반이 아닌 그 밑에까지 반등을 해주면은 현재 올봉상으로 보면은 20개월 선. 20개월 선까지는 기본적으로 반등을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가격대는 얼마 예. 정도? 자, 20개월 선이 대략적으로 추정치가 11,000원 정도 됩니다. 11,000원. 아, 예. 이게 11,0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매수가가 이제 9,700원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사실은 이제 거래량 없이 약간 빠진 부분들 해당이 되고 추세 반전이 좀 일어날 수 있는데, 현재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으로 보면 대략적으로 나오는 가격대가 한 8,900원 정도 됩니다. 이게 8,900원 정도 되기 8,900원이요? 예, 예. 그래서 이거는 단기로 이게 조정을 보이고, 현재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서 60일선에서 살짝 위에서 올라왔죠. 그러면은 앞으로도 60일선에 살짝 위로 올라올 수가 있거나 60일선이 터치하거나 그럴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장이 회복이 되면은. 그래서 네. 매수가까지는 약간 올라가기 힘들더라도 약 9,0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때 한번 좀 이렇게 약간 손실을 보더라도 한 절반 정도만 매도를 했다가 다시 한번 조정 후 다시 한번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시총이 가볍기 때문에 또 약간 탄력성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는 한번 한 9,000원 정도에서 한번 매도를 했다가 다시 한번 저점에서 현재 재매수를 절반 정도만, 만약에 네네. 계속 올라가면 땡큐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평균당을 좀 이렇게 해서 좀 낮추는 방법 아시길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사도 될까요? 예, 물타기가 좀 가능하시면은 좀 평균 단가를 좀 낮춰가지고 9,000원 네. 정도에 이제 빠져나올 수 있으면은 그렇게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네, 평균 단가를 조금 낮추셔서 계속해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들어오시면요, 더욱더 자세한 대응 전략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파트너님의 성함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셔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셔서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투자 팁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유튜브로 정간난님께서 유틸렉스 종목을 보내주셨고요. 11,9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0% 싣고 계신다고 하네요. 네, 유틸렉스 오늘은 7%대 하락을 하면서 6,720원까지 지금 가격이 내려선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 거래일 전에는 미국 FDA에서 또 자사 치료제가 희귀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으면서 상한가에 도달하기도 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하지만 지금 매수가가 11,900원으로 좀 높으셔서 이 상한가에 도달한 날에도 매수가까지는 오지 못해서 조금 아쉬운데요. 유틸렉스에 대해서 임상현 파트너님 어떻게 보고 계실지 바로 진단 받아볼게요. 파트너님 부탁드릴게요. 예, 예. 유틸릭스를 한번 제가 언급을 좀 들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네. 언급을 했는데 이틀 전에 한번 상한가를 좀 갔습니다. 예. 근데 제가 그 앱클론도 여기서 최초로 현재 증권 방송 전체가 있는데 최초로 발굴을 했습니다. 바닥에서 발굴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추석
직후에 S큐브도 급락했을 때 최초로 이야기를 했고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다른 뭐 증권 방송이나 뭐 이제 TV에 보면은 에클론이나 그다음에 S큐브 이런 걸 언급을 안 해요. 그다음에 또 하나 부분들이 제가 유틸렉스도 이야기를 했고 파맵신도 이야기했는데 대부분 여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보면 알겠지만 항암제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화된 기술 이게 한번 그 시세가 크게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좀 될 것 같은데 유틸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틸렉스가 보통 제가 카톡방에 오신 분한테 노란톡방에 오실 것 같은데 오시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 CRT 기술에 대한 시리즈, CRT, CRNK, CRM 이런 것들이 시리즈가 있다. 왜냐하면은 면역 세포 관련된 것이 이제 NK라든가 뭐 이제 대식 세포, CRM, 그다음에 CRT. T세포죠. 이런 거에 대한 관련주를 다 언급을 하면서 CRM의 유일한 어떤 그 관련된 치료 기술이 유틸렉스라고 이야기를 제가 이제 분명히 좀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일어났기 때문에 유틸렉스가 한번 크게 상승을 좀 해줬다가 여기서 보시면은 크게 무너진 부분들이 해당이 되죠. 그래서 무너졌다가 다시 온바닥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주면서 다시 한번 조정이 되는데 장대의 양봉의 중심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세는 살아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락을 계속 반복을 하다가 다시 한번 상승 반전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뉴페이스로 보시면 됩니다. 대식 세포로 암세포를 잡아먹는 기전. 이게 새로운 방식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하나의 이슈가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11,900원의 비싼 가격인데 약간 물타기 하기도 좀 애매합니다. 30%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좀 기다렸다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고점까지는 10,000원까지는 한번 올라왔다가 조정을 보였다가 한번 세 번째 한번 시세가 이렇게 나면서 삼각 수렴 형태가 나와줄 걸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보유 영역이고 유틸렉스가 새로운 뉴페이스의 어떤 그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또 여기 상담을 보고 계신 뭐 투자자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런 면역 항암제 어떤 큰 시세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정보를 많이 하고 있는 또는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노란톡방이 있습니다. 또 노란톡방에 바이오를 또 전문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정보 공유가 되기 때문에 한번 꼭 오시면은 이런 그 방도 있었다. 바이오에 대한 어떤 그 다양한 지식 대방출의 어떤 그 방이기 때문에 한번 꼭 오시기 바랍니다. 네, 임상현 파트너님 이제 주식 시장 그리고 종목 굉장히 잘 선별해 주고 계신데요. 특히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는 이 섹터에 특히나 또 전문가로 계시니까 노란톡 들어오셔서 더욱더 자세한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도 입장 가능하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어떤 종목도 눈여겨보시는지 많은 팁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 만나볼게요. 비타민님께서 디모아 종목을 여쭤봐 주셨네요. 1,017원에 들어가셨고 비중이 20%라고 하십니다. 네, 디모아 오늘 2.83% 빠지면서 447원까지 내려선 상황인데요. 디모아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9월 15일부터 또 매매가 거래가 이제 재개가 된 종목입니다. 디모아 어떻게 보고 계실지 바로 종목 상담 받아보도록 할게요. 디모아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이제 거래가 이제 재개되면서 거의 이제 급락이 됐는데 일단은 이 전체 어떤 디모아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이제 매출이 많이 없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또 소프트웨어 관련된 시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검토를 중단된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이제 검토를 약간 못했는데 아무튼 현재 거래 오랫동안 중단이 약 2년 정도 좀 됐죠. 2년 정도 물려 있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투매 매도가 나와서 거의 좀 바닥까지 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되고요. 또 그
전에 약간 물려 있는 같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월봉 차트로 잠깐 보시면은 이제 내용으로 이제 보시면 월봉 차트의 내용으로 보시면은 이 최근 이 바닥을 좀 깨고 내려가는 그런 그 투매 약간 모습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물려 있는 사람이 이제 탈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다 보니까 투매를 보여주고 있고 또 거래 재개된 시점이 장이 안 좋은 가운데 이렇게 좀 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뭐 최악이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연달아 이렇게 빠지는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는데 보통 거래 정지 가격이 약 9,000원, 900원 정도 되네요. 900원에서 보면은 950원이니까 약 450원 정도 되면은 약 50%입니다. 50%가 더 빠진 부분 좀 해당이 좀 됐는데 현재 거래 재가 됐기 때문에 뭐 약간의 뭐 재무적 리스크나 뭐 거래 재중단 여부는 없어 보일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수급적으로 이제 빠진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기술적으로 빠져나올 것이냐 하나의 관점들이 해당이 되는데 기술적 반등은 좀 들어줄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팁을 한번 드리면요. 주가 21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거의 예외 없이 7, 80%는 무조건 급등하면 21선까지 내립니다. 상승 추세가 현재 유지가 된다는 조건하에 유지가 안 되면 깨고 내려가는 부분에 해당이 되죠. 이런 부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페이스인데 반대로 주가가 이렇게 역배열이 됐을 때는 이렇게 크게 빠지잖아요. 그럼 거의 예외 없이 21선에 같이 갔다가 빠지고 또 갔다가 빠지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그런 습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제 회계의 법칙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20일마다 21선에 만나는 또는 60일 동안에 61선과 만나는 회계 법칙이 일반적으로 조정이 오면은 적용이 되는 법칙에 좀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현재 디모아 부분들도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은 21선까지는 한번 터치를 좀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터치 금액이 약 600원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저점에서 보면은 400원이기 때문에 저점에서 50%가 되면 한 600원이 됩니다. 그래서 한 660원 정도. 물론 절반까지도 올 수가 있지만은 현재 600원대 초반대. 그러니까 초반대까지는 반전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600원 플러스 알파에서 약간 매도 전략. 고점에서 보면은 이제 매도 물량이 많이 쌓이기 때문에 1,000원까지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1,000원까지 힘들기 때문에 한 660원 이 선에서 한번 매도를 좀 손절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디모아 종목에 대해서도 진단을 주셨는데요. 600원대 구간에 진입을 하게 된다면 빠르게 좀 현금을 먼저 챙기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화 준비되어 있다고 하네요.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부산 에너빌이요. 두산 에너빌리티 종목이요? 네, 매수가가 네네. 높은데 23,000원에 20%요. 23,000원에 들어가셨고 비중은 20%시고요. 네. 네, 두산 에너빌리티. 그러니까 이제 네. 원전 그리고 또 신재생 에너지라는 정말 강한 재료를 가진 종목인데요. 보니까 8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주가가 고공행진하면서 잘 나갔었는데 9월 들어서 좀 체력이 빠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0.35% 내리면서 14,25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한 8월 정도에 매수를 하셨을까요? 좀 오래됐습니다, 원래. 아, 좀 오래되셨고요. 네. 수익 네. 났었는데 안 팔아가지고. 아, 수익 났었는데 못 파셨군요. 아, 더 네네. 아쉬우실 것 같은데 오늘 네네.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드릴까요? 이게 반등 좀 올려나, 매수가 올려나, 안 그러면 반등이 어느 정도 올려나, 그리고 이제 원전주 전반적으로 네. 대표님께 말씀 듣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수익 구간을 한번 놓치셨기 때문에 더더욱 더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바로 진단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네, 파트너님 부탁드릴게요. 예. 자, 두산 에너비티는 이제 현재 신재생 에너지의 뭐 총화이기도 하고요. 이제 원전 관련된 뭐 풍력 관련된 부분들 종합 어떤 발전 설비를 좀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은 최근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바람,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슈 때문에 반드시 이제 투자를 좀 해야 되는 부분도 해당이 됩니다. 근데 경기가 위축이 되면은 투자가 위축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보통 이제 정부에서 그 지출을 하고 하기 때문에
애정된 수순으로 뭐 진행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기존의 또 석유나 현재 그 석탄을 대체하는 어떤 수준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성장성, 그다음에 어떤 그런 시설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고성장 산업에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온전히 이제를 해야겠다 하면은 뭐 몇 달 후에 짓는 게 아니잖아요. 또 설계도 해야 되고 협상도 해야 되고 뭐 하면은 몇 년씩 걸리는 부분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진척이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지금 뭐 동유럽이나 이런 부분들은 미서 진척이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탄력을 약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두산 에너비티는 23,000원인데 지금은 14,000원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물타기를 좀 하셔야 되지 않겠냐. 한 5%나 5%에서 한 10% 정도는 약간 물타기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물타기의 기준이 있습니다. 잘 올라간 거는 물타기 하시면 안 되고요. 언제든지 꺾일 수 있다 생각이 되는데 보통 우량한 종목이 보통 몇 배씩 하는 거 말고요. 바이백 말고 일반적인 뭐 중대형 우량주 종목이 고점에서 반토막이 되면은 믿고 안심하고 물타기를 하셔도 크게 물리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차원에서 두산 에너빌티 이제 차트의 모습을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이 모습에 해당이 됩니다. 3만 원에 해당이 되죠. 3만 원에서 만토막이 얼마입니까? 15,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에서는 약간 물타기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조점이 강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추세선으로 한번 그어 보면은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 그 다음에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을 수평으로 그읍니다. 왜 수평으로 그었냐면 주가는 물길처럼 파동을 일으키면서 움직여주는 속성이 있다. 이런 부분이 좀 되죠. 그래서 여기는 좀 덜 하락했던 거고, 이거는 살짝 상승했다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살짝 밑에까지 안 가고 살짝 위에서 이렇게 들어올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좀 이해되셨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돼 있는데 만약에 반등을 하게 되면 어디에 반등을 하겠습니까? 이 추세선 상단에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약 19,000원 정도, 19,000원 정도까지 해서 좀 올라올 수 있다. 그리고 아니면은 이 추세선이죠. 오버슈팅된 추세선 상단 하면 2만 원까지 올라올 수 있다. 근데 다만 단기적으로 올라간다는 것이 아니라 뭐 이런 태양광이나 이런 그 이슈가 오락 좋고 낙폭 과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중장기적으로 약간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18,000원 정도가 되면은 약간 물타기를 하셔야지 18,000원에서 2만 원이 좀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18,000원, 2만 원 사이에 분할 매도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물타기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님 그러시면은요. 예. 분할 매수 14,000원 부근에 해야 되나요? 예. 지금 관점에서 상당히 좀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분할 매수의 원칙이 뭐냐면은 이렇게 하락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은 현재 종가상 양봉이 나올 거. 이게 1차 매수의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5일선을 종가상 안착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2차 매수가 좀 들어가셔도 된다. 5일선 안착이요. 예. 종가상 지금... 양봉이 나면은 그 다음날 상승해서 5일선이 안착이 되면은 이제 추세를 돌려놨다 이야기 됩니다.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5일선을 한 번도 종가상 양봉이 나오더라도 종가상 5일선 안착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반전들이 나와주면은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종가상 안착이 되는 걸 보고서 현재 하시면 좀 되지 않겠냐. 근데 정확히 바닥은 아직 안 나왔죠. 바닥은 이렇게 터닝을 해야지 바닥이 나옵니다. 근데 그렇죠, 네. 예, 그렇죠. 이게 후행적 확인인데 선행적으로 보면은 이게 대략적으로 이 추가 하락을 하더라도 제한적인 하락이 있다 하는 것이 뭐예요? 이 비율입니다. 비율. 하락 비율로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3만 원에서 15,000원이 되면은 반토막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은 매우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추가 매수를 통해서 18,000원에서 2만 원 선에서 분할로 안전하게 좀 수익을 챙겨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원전이 최근 들어 굉장히 강했었는데 최근에는 약세를 또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전에 대해서 혹시 파트너님 혹시 덧붙여 주실 말씀 있을까요? 네, 저 원전 같은 경우는 그 최근에 이상하게 좀 약세를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양광만 올라와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가요? 어떤 우스갯소리는 태양광은 전 정부에서 했기 때문에 네. 약간 뭐 약간 좀 중국하고 무슨 관계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막 조사를 하기도 하고 막 이런 부분도 좀 있고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정책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너무 잘 나가니까 태양광이 그래서 원전은 안 나가니까 이런 부분도 있는데 원전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했다시피 그 이 시설 투자의 어떤 그 결정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약간 텀을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나중에서 좀 뒤늦게 발동이 좀 되리라 좀 생각이 되고요. 네. 또 수주 발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임박하거나 구체적으로 드러나야지 막연한 기대감으로는 좀 제한적이잖아요. 네. 그런 요소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아주 좋은 날카로운 질문 하셨습니다. 네. 아, 네.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부분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원전 섹터는 조금은 더 긴 호흡으로 투자를 이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들어온 종목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문자로 롯데 제과를 여쭤봐 주셨고요. 16만 4,700원에 들어가셨고 비중이 28%라고 하시네요. 네, 롯데 제과를 보니까 최근 대부분의 종목들이 큰 낙폭을 보이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롯데 제과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데요. 오늘 또 호재성 뉴스거리가 나왔습니다. 12월에 코스피 200의 편입이 전망된다라는 증권가의 레포트도 나온 상황인데요. 롯데 제과에 대해서는 임상현 파트너님이 어떻게 보실지 또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파트너님 도와주시죠. 예. 자, 롯데 제과의 이제 재무제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네. 매출액 한 2조 정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퍼는 22, 약간 높죠. 높은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높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게 롯데제가 고성장 산업은 아니잖아요. 이게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럼에도 높은 이유는 바로 PBR이 있습니다. PBR이 워낙 낮은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고포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사실 퍼 기준하고 PBR 기준의 어떤 균형점, 이걸 이제 차트를 약간 녹여내는 것들이 있으면은 이거는 저평가 영역이고 기다리면은 반등한다. 이런 개념이 될 수 있고 이거는 약간 고평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요거는 기다리면은 장이 안 좋으면은 추세 이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대략적으로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롯데제과는 이 저평가 영역이 있죠. 그러면 저평가 영역을 어떻게 탈출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요새는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식품 상승 이런 것들의 이슈가 좀 있죠. 그다음에 금리 인상 이것 때문에 자산주에 들어가야 되나? 성장수가 꺾이냐? 이런 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상당히 우량한 그 현재 롯데제과를 한번 들어가 보자. 이렇게 해서 이슈가 돼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롯데제과가 현재 이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대로 꾸준하게 올라가는 습성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차트를 이제 보면서 이제 약간 전체 이제 추세 패턴을 보시면은 이 초점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 바닥 박스권이 있습니다. 근데 바닥 박스권이 한 번, 두 번, 그렇죠? 두 번 했다가 이렇게 추세를 타고 21선을 타고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의 한 3중 바닥의 형태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올라갈 수 있는데 저점이 약 10만 원 정도 되죠. 10만 원 정도에서 이게 20만 원까지, 20만 원이 간다는 뜻은 아니라 20만 원이 하나의 층으로 열려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박스권의 상단인 약 30% 정도에서 약간 슈팅이 들어왔습니다. 슈팅이 상승 가속 구간.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꾸준하게 약간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다음에 그런 그 목표가는 약 16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물린 가격이 약 16만 4천 원인데 약 16만 6천 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매수가의 근처가 오면은 일단 팔았다가 조정이 마디의 매매입니다. 마디 매매이기 때문에 팔았다가
뭐 절반 중이라도 팔았다가 한번 좀 지켜보시면은 뭐 조정이 오면은 저가 매수를 하잖아요. 그럼 땡큐 하는 거고. 근데 절반 팔았는데 나머지 절반이 올라갔다.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가면은 수익이고 나머지 현금 가지고 뭐 하느냐? 나머지 현금 가지고 다른 종목을 사시면 돼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어떤 그 투자 전략의 묘미를 좀 발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롯데제가 보니까 기관 투자자는 7거래일 연속해서 계속 순매수 이어가지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7일 연속 들어와 주다가 오늘만 소량 좀 물량을 덜어낸 모습인데요. 오늘 말씀해드린 이 롯데제가에 대한 대응 전략 잘 참고하시면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T 로보틱스요. T 로보틱스 종목 궁금하시고요. 매수가랑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9,257원에 50%요. 네, 9,257원의 비중이 50%시고요. 네. 오, 비중이 그래도 꽤 많으셔가지고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많이 고민되실 것 같습니다. 네. T 로보틱스 이제 종목명에서 볼 수 있듯이 로봇 관련주인데요. 지금 보유하신 기간 어느 정도 되세요? 지금 몇 개월 된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이 어. 그래프를 봐도 좀 한참 되신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네. 1%대 내리면서 6,520원까지 주가가 좀 내려선 상황이긴 하거든요. 어떤 부분 네. 궁금하세요? 이것이 네, 계속 가지고 가야 하려나 아니면은 기다려 봐야 하는가 몰랐어요. 기다려야 할 가치가 있을 종목일지 아니면은 네. 지금이라도 조금 덜어내는 게 좋을지 네, 궁금하실 네, 것 네. 같습니다. 제가 빠르게 종목 진단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네, 파트너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T 로보틱스를 약간 그 비중이 50%가 되는데 나름대로 비중을 많이 둔 이유가 특별히 뭐 좀 있나 해서요. 네, 아. 좀 이제 그래요. 근데 내 종목, 이 종목을 뭐냐면은 이 종목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은 그 업황 중에 내 종목이 맞는지 약간 선행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 중에서 T 로보틱스가 성장성이 높는지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로봇 관련된 부분이 좋다니까 이게 후발주라더라, 이게 안 오르는 종목이라더라 해가지고 덜썩 사시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이런 현상이 좀 생겨납니다. 다른 뭐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뭐 로보티즈나 이런 것들은 한번 크게, 물론 최근에도 약세를 보였지만 한번 크게 튀는 경향이 있잖아요. 성장성이 높은 분야에 좀 해당이 되는데 T 로보틱스는 그런 것보다는 산업용 로봇이나 의료용 로봇, 아직까지 성장성이 약간 높지는 않는 부분들, 매출의 부분들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다운 시세를 사실은 못 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업황에 대한 대장주, 선도주, 거래 부분들을 일단 알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선행학습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런 걸 모르겠으면은 대량 거래가 이루어지고 사람들의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는 종목에 대해서 또 이 차트 속으로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다 아닌 경우에 T 로보틱스가 이게 안 올랐다 하니까 이거 사야지 좀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생겨납니다. 살짝 오르다가 또 장이 안 좋으면은 다시 온바다. 이게 후발주의 어떤 그 한계 딜레마 상황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92,000원이 9,200원이 저점인데 오랜 동안에 박스권의 흐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빠지지 않은 다시 온바닥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도 상당히 좀 좋은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약 9,000원 정도까지 약은 아니고 한 8,500원이죠. 이런 부분까지는 8,500원까지는 좀 상승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9,000원에서는 좀 밀리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더라도 약 10%가 좀 못 되는 거는 다음 종목에서 눌림목만 잘 잡으면 되기 때문에 그때 한번 빠져나오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8,500원 플러스 알파입니다. 좀 도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8,500원 구간에서 좀 빠르게 탈출을 해서 다른 종목으로 반등을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종목 상담 받지 못해서 아쉬운 분들이나 더욱더 투자 실력을 높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사 유사 명칭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